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 주목해서 볼 만한 핀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뱅크샐러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뱅크샐러드 앱은 결제나 송금 기능이 제공되진 않아요. 그런데도 사용자들의 저변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재테크, 즉 나의 자산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내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내 금융소득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신용카드는 무엇인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험 상품 추천 기능과는 다른 것이 아주 개인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무슨 데이터? 나의 금융소득과 내가 월 1년 동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기본적인 모든 금융자산과 소비 내역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소비 패턴에 최적화된 형태의 신용카드를 제대로 추천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소비에 가장 어울리는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신용카드를 추천받기도 하고 내가 재테크를 어디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지 금융상품을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보다 뱅크샐러드의 추천 서비스가 훨씬 더 고도화된 이유는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금융자산과 소득, 소비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한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보험 상품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보험 상품 판매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자용 보험 상품을 고를 때도 여행 떠나기 바로 그 전날 혹은 그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바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땐 엄청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상담을 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고 너무 번거로워서 귀찮아가지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뱅크샐러드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보험 상품은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달리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손쉽게 인증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특이성,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핀테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핀테크는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결제나 송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 앱, 즉 핀테크 앱에서만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티맵 많이 이용하시죠?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이용하게 되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죠? 티맵을 켜놓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과속 구간에서 정말 과속을 하는지, 평소에 안전운전을 하는지, 평균 시속은 어떤지, 얼마나 자동차를 험하게 모는지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내비게이션 디바이스는 그런 걸 수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맵은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 데이터를 늘 수집하죠. 그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티맵에서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핀테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접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들어서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혁신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금융 서비스들은 돈은 어떻게 벌까요? 자세한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알리페이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페이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 오프라인에서 편의점에 가서 결제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꺼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거기 점주가 이야기하는 금액을 확인하고 벤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꽂습니다. 그리고 점주가 금액을 입력하면 내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죠. 그리고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돌려받습니다. 나와 점주 사이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벤 단말기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단에 피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지사는 내가 미리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은행과 연결되죠. 정리를 하면 나와 점주 사이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4개의 게이트키퍼가 있는 거죠. 벤사, 피지사, 신용카드사, 은행. 이 4군데 중에 3군데, 앞단의 벤과 피지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수수료만 나가느냐?
돈을 당장 정산받지 못해요. 길게는 2개월, 짧게는 1개월 이후에 정산받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오래도록 있어 왔죠. 지금은 법으로 강제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알리페이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려서 물론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긴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네 군데의 게이트키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알리페이 그 자체가 은행이거든요. 한국의 카카오페이는 은행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은행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그 자체가 아니고. 하지만 알리페이는 은행이자 신용카드죠. 왜? 은행과 신용카드를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알리페이 그 자체가 은행 계좌이자 알리페이 앱이 신용카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QR코드를 알리페이 앱으로 찍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점주에게 입금할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5,000원.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송금이 이루어지죠. 결제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 벤사도, 피지사도, 신용카드사도, 은행도 필요 없어지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밸류체인이 와야 되는 거죠. 기존에 금융을 지탱하고 있던 중요한 밸류체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리페이가 혁신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알리페이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수수료? 알리페이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에는 받긴 하지만 그것도 아주 적습니다. 예전에 일반적인 수수료가 한 3%, 한 4% 됐다면 알리페이가 큰 대형 프랜차이즈점에 받는 수수료는 1%, 2%밖에 안 돼요. 심지어 중소상인한테는 아예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돈은 어디서 벌까요? 화면에 보여지는 게 답입니다. 알리페이는 오프라인에서 모든 결제하는 내역들을 다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클라우드에 수집된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아주 정교한 마케팅 솔루션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너희 집 단골 고객이 몇 명이지 않으냐? 너희와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근 1km 반경 내인 다른 경쟁사 B사의 단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월 매출 중에 가장 앞으로 객단가를, 즉 가장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분석이 가능하죠. 만일 네가 5%짜리 할인 쿠폰을 지금 이러이러한 고객 100명에게 발송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매출이 얼마나 오를 것이다. 이런 쿠폰을 이런 방식으로 발송하면 인근 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쟁사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들까지 집계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그 어떤 것들도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제공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마케팅 툴을 제공하는 게 바로 알리페이라는 거죠. 알리페이는 핀테크 기업, 즉 금융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이냐? 금융 그 자체도 있지만 금융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에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의 규모도 크고 확장성도 큽니다. 이게 바로 핀테크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기존에 있는 금융기업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아예 비즈니스 모델의 전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밸류체인을 와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금융업 입장에서는 알리페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게 금융의 DT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우리 일반 은행 앱과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좌측은 카카오뱅크의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은행 앱의 화면입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느냐? 특정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을 하려고 하는 화면이에요. 자, 송금을 할 때 얼마나 왼쪽에 있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송금을 빨리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오른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최종 화면이 나오고 간단하게 핀 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바로 2차가 완료됐습니다. 끝났네요, 벌써. 오른쪽은 아직도 중간입니다. 이제서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 상대방 계좌번호 앞서 입력했으니까 됐고 그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죠. 바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OTP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최근에는 이제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OTP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단축되긴 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에 비하면 기존에 있었던 은행 앱이나 신용카드 앱은 속도도 느리고
직관적이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 사용자에게 금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는 데 있어서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마트폰 앱이 불편하다고요. 스마트폰 앱이 그냥 후지다고요. 왼쪽에 있는 핀테크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오지 않으면 온라인을 찾으면 그 온라인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핀테크 기업들은 IT를 잘 알다 보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존 금융기업들은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 취약한 부분을 메꾸는 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